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원정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로 3천만 원대 투자 가능한 재개발 빌라입니다.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모아서 하는 정비사업으로 흔히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주택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일반 주택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재개발 후보지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재개발 투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내 아파트를 유일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택 재개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최원정의 부동산 경매 TV 출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3-112650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3층 303호 빌라이고요. 여기는 시흥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용도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0.62평, 토지의 면적은 8.92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4,800에 감정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된 80%인 1억 9,840만 원의 경매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대상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전체 매각이고요. 3층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계양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도를 보면 현재 이게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이 현재 2개예요. 투룸으로 보이고 화장실 하나로 보입니다. 투룸에 화장실 하나, 거실 딸린 주택이고요. 감정평가일은 2023년 7월 5일 날 감정평가됐고 1차 유찰이 돼서 2차 매각기일은 2023년 12월 27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약을 보면 보전 등기는 2017년 9월식으로 현재 약 5년차 된 준공된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총 5층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요즘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 기준층에 비해서 전세가 약간 비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사항을 보면 2018년 7월 3일 날 소유권 취득을 하였고 2020년 7월 21일 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 금액이 무려 1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가압류가 120억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는 허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허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보증보험을 해줍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허그의 보증보험을 허그에 들어놓으면 이 소유자 대신해서 허그에서 임대차 비용을 임차인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즉 허그에서 120억을 이 소유자 이재용이라는 분한테 대신 보증금을 물어줬다. 즉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7월 21일이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21일 포함해서 이 뒤로 등기된 모든 권리는 낙찰이 돼서 말소가 됩니다. 즉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입하면 법원이 2020년 7월 21일 포함해서 뒤로 다 말소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사항은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허그에서 물어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여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6월 1일입니다. 즉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보면 18년 6월 1일이고요. 말소 기준은 7월 20일이래요. 자, 우리 이런 임차인들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그래요. 선순위 임차인, 즉 말소 기준보다 빨리 전입돼 있다. 그래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을 법원에서 못 받을 경우 누가 줘야 되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즉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2억 2,500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두 가지 요건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배당 요구 종기란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맞았어요. 두 번째 요건은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청할 것, 배당을 요구할 것,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지 임차인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두 가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을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최저가가 얼마죠? 최저가가 현재 1억 9,840만 원입니다. 그죠? 1억 9,840만 원이다. 최저가가. 그러면 자, 1억 9,840만 원인데 최저가가, 그럼 이걸 얼마 써놔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에 통상 입찰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인수하는 금액이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니까, 말소 기준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못 받으면 어떡한다? 인수해야 된다. 못 받는 만큼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금액 2억 2,500을 다 써야 됩니다. 경매비용 포함해서. 경매비용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매비용이 일부 있어요. 한 200에서 한 300, 40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왜 이만큼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게 쓰는 것보다 이만큼 물어주고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자, 2억 2,500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2억 2,500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임차인이 2억 2,500을 다 받아가겠죠. 그러면 인수할 게 없죠. 자, 그리고 이 집은 여기 보면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러면 양수됐다는 거는, 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물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기를 지금 임차권 등기해놨다 이 얘기예요. 자, 임차권 등기해놨다는 거는 이 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명도가 필요 없습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 집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건은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도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차권 등기된 집의 장점은 명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집은 자, 2억 2,500을 인수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2억 2,500에 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전세 대출이 1억 9,200이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 주택 공시가가 1억 5,200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주택 공시가의 126%를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 대출도 해주고, 이거를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을 이 금액으로 해줘요. 똑같이 허그해서 보증보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들어오는 금액은 126%면 이 금액으로 하면 1억 9,200만 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자기 돈 들여갖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대개의 경우 빌라는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1억 9,200에 전세를 놓는다. 나는 2억 2,500에 낙찰받았죠. 그죠? 그럼 차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의 투자 금액은 총 한 3,5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넉넉 제가 보기에는 3,500이면 투자 가능하다. 즉 2억 2,600에 만약에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1억 9,200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그냥 한 3,500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자, 서울 지역에 3,500만 원 갖고 재개발 투자할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아타운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즉 현재 서울 지역 재개발 지역은 크게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지역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 모아타운이 81곳이 되고 신속통합지역이 51곳이 됩니다. 모아타운이 신속통합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요. 이유는 신속통합보다 모아타운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3천만 원대로 서울 지역 내 재개발 투자할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굉장히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경매로 매각되는 치흥 5동 모아타운 후보지 빌라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축소를 해서 자, 여기가 금천구청역이고요. 현재 여기가 시흥 5동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자, 구역을 한번 좀 개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후보지는 현재 모아타운은 이 지역이 시흥 5동 모아타운 후보지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가로주택 정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약 합쳐서 2,200세대 공급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관리계획은 2022년 11월 달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0세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매각되는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쭉 보면 주택이 좀 오래됐죠. 자, 이게 현재 경매로 매각되는 주택이고요. 여기 다세대 주택 3층이 경매로 매각되는 층입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노도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구가 있으면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세대만 있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혼자 있으면 사업성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쭉 좀 줄여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 5동은 자, 이 지역이 모아타운 후보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재개발들이 많이 돼요, 현재. 그래서 이 지역은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도 신속통합, 그 다음에 모아타운, 이렇게 현재 주변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흥 3동 모아타운 후보지.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표시 부분이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현재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이 후보지로 등록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요. 자, 이 지역에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호재는 여기에 신안산선역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모아타운 후보지죠. 신안산선은 2024년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차 개통,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2차 개통합니다. 그래서 약 거리는 800m 정도 돼요. 800m 정도 되면 완전 역세권 지역은 아니지만 준역세권이다. 그래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 2,200세대가 공급이 되면 신안산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준역세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모아타운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타운 설명서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설명서입니다. 자, 이 모아타운 설명서를 제가 좀 줄여갖고 이거를 현재 다 설명하기는 못하고 기회가 되면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자세하게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아타운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모아타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 갖고 한다 그래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이 모아타운은 과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했을 때는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했다가 이게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 신설되면서 이 20,000제곱미터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000제곱미터를 모아 갖고 10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금은 크게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 100,000제곱미터 구역이 되면 구역 내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소규모 재개발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 갖고 큰 100,000제곱미터 블럭에서 단위별로 하는 사업을 모아타운이라 그럽니다. 일반 재개발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 일반 재개발은 한 개의 사업장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모아타운은 블록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그래서 소규모로 블록별 모아갖고 하는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이 각자 블록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약간 엇박자도 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모아타운이 준공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가 81곳 지정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 일단은 보완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의 장점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주고 용적률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그만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큼 용적률을 더 주는 만큼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15층에서 제한 폐지도 됐다. 일단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종 7층이었다가 이게 7층에서 15층으로 늘어났다가 15층도 지금은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하고는 큰 차이는 앞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7층에서 15층밖에 못 졌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졌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의 또한 큰 장점은 뭐냐면 건축협정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합으로 쓴다. 아까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모아 갖고 하죠. 블록형으로. 그러다 보면 블록 단지별로 블록으로 설치하다 보면 지하주차장을 같이 못 써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협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같이 통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을 같이 통합으로 설치하고 주변 녹지 공간을 만들고 보행 통로도 통합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공이 지원한다. 국비로 150억, 지방비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이 그만큼 국고에서 지원이 되면 사업비가 그만큼 덜 드는 거죠. 추진 절차를 보면 모아타운은 추진 절차, 지금 현재 공모,
또는 주민 제한으로 해서 후보지가 총 81곳이 선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81곳 중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는 관리계획이 수립됐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단 주민 공람을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갑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수립까지는 후보지에서 관리계획 수립까지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얼마나 빠르게 동의서를 걷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려면 전체 4분의 3 동의를 거둬야지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관리 처분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묶어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 2주 착공, 준공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아타운은 앞에 추진위원회 또 생략되어 있는 게 추진위원회 이것이 생략이 되고요. 구역 지정 이 두 가지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생략이 되고 통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5년 이내에 끝납니다. 언제부터냐면 조합 설립도 5년 이내 준공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이 많아요. 시흥 오동도 2011년 11월에 2022년 11월에 관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조합 설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내년에 조합이 설립되면 준공까지는 약 5년이면 이제 아파트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업 절차가 굉장히 민간 재개발보다는 간소화됐다. 그래서 5년이면 끝난다. 사실 이것도 민간 재개발이지만 이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받아서 도시정비법이라고 그래요. 도시정비법에서 의해서 하는 재개발은 통상 10년 걸리지만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하는 것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이 블록별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단지,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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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지 그래서 구역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지역이 한 개 구역으로 통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모아타운은 이 모아타운 내에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역별 자율적으로 개발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먼저 착공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또 착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먼저 시작하고 어디는 나중에 시작하면 자 우리 주차장도 같이 통합적으로 써야 되고 주민 편의시설 공동시설도 같이 놔야 되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엇박자가 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통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찰이 빚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것이 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모아타운을 약간 사람들이 비선호를 합니다. 즉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게 또 장점이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자 이렇게 블록별로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적률, 그 다음에 공간 배치, 세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면목동 지역. 이제 시흥 오동하고도 이렇게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단독 빌라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이런 형식으로 각각 개발이 돼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 모아타운의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택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3천만 원대 투자 가능한 시흥오동 모아타운 후보진의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는 서울 지역 내 81곳이 현재 후보지 등록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재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택 재개발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모아타운 후보지 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 내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재개발 투자 다양한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